자, 미스터방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스터방 같은 경우에는 누가 썼어요? 채만식 하면 누굽니까? 풍자 킹거든요. 풍자. 이거 졸라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채만식이 그 풍자를 매우 잘했는데 이게 좀 일제강점기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자, 이리 와봐. 판소리 사설 말투를 사용해요. 왜? 조선시대 때 풍자면 뭐였습니까? 판소리계 사설이 풍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어져요, 채만식이. 그래서 현대소설 하면은 채만식이 풍자를 잘하는 거고, 고전소설에서는 판소리계 소설이 풍자를 잘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걸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채만식도 옛날 거를 막 조선 거를 보다 보니까 아, 풍자 이렇게 했네 하면서 뭐 그런 거를 좀 가져왔겠죠. 그래서 특징이 판소리계 사설이 있는 거고요. 이 미스터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허세를 좀 부립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세태. 이 미스터방이라는 사람이 기회주의자예요. 그래서 막 일본에 붙었다가 그 다음에 또 미국에 붙었다가 하는데 우스꽝스럽게 되죠. 왜? 얘가 미군한테 싸바싸바 하다가 미군한테 침뱉어요. 실수긴 한데 그러고 이제 개털리죠. 그래서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 이 사람이겠죠. 행적을 사실적으로 서술한다 라고 하면서 뭐 나옵니다. 여기 좀 필기. 그래서 시점 전적 작가 시점이고 뭐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봅시다. 발단.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니 취하였다. 주인은 미스터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인 백주사. 주인 미스터방은 술이 거나하여 감을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즘 의기자문 양양한 참인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말 건네는 듯한 말투죠. 이게 뭐다? 판소리 사설 말투다. 거기다가 술까지 들어간 반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뭐야? 술 들어가서 허세를 부리는 그 내면을 설정 설명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미스터방의 내면이다. 미스터방 내면. 미스터방 내면 심리. 자, 그 다음에 내 참 뭐 흰 말이 아니라 참 거칠 것 없어. 거칠 것.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면 날 괄시할 놈이 어딨어. 지금 이 천재. 참 어림없지 어림없어. 내가 짱이야 이 지랄 치는 거죠. 그래서 과시적인 거. 누가 옆에서 저를 무어라고 하며 괄시를 한단 말이지. 공연히 연방 그 툭 나온 놀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삐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그래 쌓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 쌓는 것이었다. 판소리 사설 문체적 특징. 왜? 말 건네는 듯한. 그래서 말을 건넨다 해서 구어적 표현입니다. 구어가 이제 말하는 듯하냐는 뜻이에요. 문어체 그 다음에 구어체 우리가 많이 봤잖아. 문어체는 그냥 뭐뭐 씁니다 이런 거고, 이게 구어체 뭐뭐 하는 것이었다, 뭐뭐 합니까, 뭐뭐 했네 막 이러면서 우리한테 말 건네는 것처럼. 네, 참 이래봬도 동양 삼국물 다 먹어본 방삼복이요. 그러니까 미스터 방삼복. 청을 묻거나 얼른 묻거나 영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컵을 들어 벌컥벌컥 탄수에다 마신다. 그러고는 시꺼먼 손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죽을 느르르 만져.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방이요 신사요 방선생으로도 불리어진 시방구심증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 으득으득 씹는다. 그러니까 지가 막 잘 사는 사람이고 양반인 척해도 버릇이 나온다는 거죠. 막 쌍놈의 버릇. 그런 거 쌍놈의 버릇, 막 자기가 신사인 척하고 막 그런 거. 그래서 미스터의 본질적인 특징이 변하지 않았음을 드러난다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어디냐? 잘 안 보일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네 줄. 그래서 그냥 특성 안 해. 사람 쉽게 안 변해. 술은 참 맥주가 술임 낸다. 어느 놈이 만일 무어라고 시비를 하거나 괄시를 한다면 당장 그 라조기를 씹듯이 으득으득 잡아 씹기라도 할 듯 괄괄하던 결기가, 그러다 벼랑간 어디로 가고서 이번엔 맥주 추앙이 나오던 것이다. 술도 미국 사람 내가 분명했죠. 최선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어.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그래서 갑자기 맥주 좋다고 날치네. 쥐상우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란 수염 백주사가 그 따까리죠. 미서방 따까리. 병을 들어 주인의 빈컵에 따르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 보비위를 한다. 보비위가 무슨 뜻이냐?
비기 맞추는 거. 그래서 그 또 옆에서 또 이렇게 따까리짓 하는 애들이 있죠. 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근데 이것도 백주사의 비판점이랍니다. 부정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쥐상호의 대추 씨만한 얼굴에 그 뭐냐 백주사를 희화화한 겁니다. 얼굴. 아 백상도 좀 두쇼. 난 과해. 괜히 그리셔. 백상 주량을 다 아는데 만난지 몰랐어도 다 젊었을 적 말이지. 지금은 올해 1000몇이지? 갑술생 48 아닌가? 그럼 나보다 한 살 위시군. 그래 백상은 안 늙으시며? 안 늙는 게 다 뭔가? 머리 선 걸 보게. 그건 조백이지. 조백이 무슨 뜻입니까? 늙기도 전에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방이 오히려 한 살 적어요.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 생을 아니하나 어시면 미스터 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다. 왜? 자기보다 한 살 어린데 지금 졸라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다. 향리의 예법으로 10년장이면 절하고 배워야 한다.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깎듯이 공대를 해야 한다. 그 앞에서 주초가 당치 않고 막 부득이한 경우 모로 앉아 잔을 마셔야 한다. 뭐 그런 것은 마치 지 연갑친구야. 야, 난리 났죠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치 연갑친구라 그 비슷한 나이나 그 다음에 타관 나그네 자기 고향이 아닌 사람 뭐 타양 나그네에게나 하는 것처럼 백상이니 술 두슈 조백이시자고 말버릇이 고약해. 발개 끼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뻐끔뻐끔 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 이거를 지금 뭐야 여기가 서술자가 백주사의 내면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서술자가 백주사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또 나이도 나이려니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하다만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래 보여도 나는 왜 백주사의 심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는 백주사겠죠. 3대조가 진실을 하였고 그러니까 뭐 진사를 하였고 뼈대 있는 양반이다 이거야. 그 첩지가 시방도 버젓이 있다. 지금도 있대요. 증거가 있다는 소리고. 5대조가 호요파설 지냈고 족보에 이렇게 올라있다. 7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역시 족보에 그렇게 올라있다.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주사네는 명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백주사는 자기 스스로 명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내 12촌이면 남입니다. 땡땡군수요. 그 12촌의 아들이 만주국 땡땡이연 땡땡 촌장이요 하였다. 만주국이면은 그 일제인데 그뭐 친일파였나 보다. 또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덩이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아무튼 2달 전까지만 해도 어느 놈 앞에서 기침 한 번 크게 못하던 백부장 훈팔 등의 땡땡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었던 백부장의 어르신은 이 백주상 아닌가? 이 새끼 친일파입니다. 백주사도 친일파였다. 2달 전 그때만 같았어도 왜? 광복했나봐요. 그러니까 2달 전에 이랬지만 지금은 광복했단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놈하고 작은 따옴표 온 거 보니까 속으로 얘기했나봐요. 하고 호통을 하여 당장 조지고 싶건만 그 좋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 지경이란 말인지 몰랐다. 즉 백주사도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네요.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다가 되면 미스터 방의 근지에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근지가 뭐야? 자라온 환경. 그러니까 백주사는 친일파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애인데 광복하고 몰락한 것 같고 근데 미스터 방은 이제 미스터 방의 집안 내력이 나오겠죠.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세 없는 사람이었다. 다른 고향, 이 타지에서 왔다는 소리죠. 그 조부가 고을에 아전을 다녔다. 까비가 집진장수 70에 거러렁 아직도 살아있지만 지금도 집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 가는 방첨지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이 방산복이 미스터 방은 먹고 자고 꿍꿍이라고 자식 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 모르는 상일꾼이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족도 아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나마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는 코삐뚤이 산복이었다. 물론 안 놓고 기억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다. 그러니까 뭐야?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스터 방은 다 허세고 허위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일
육군 일바엠 남해 세토가 뭐야 또 봅시다. 논밭 그논그뭐 뭐라 말해야 돼? 소장농 그런 거. 세토 마직이라도 얻어. 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장농도 아니고 지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30이나 되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코피디리 선보기가 하루아침에 뭔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답시고 조석이 간데없는 부모에게다 처자식 다 떠맡기고 훌쩍 일본으로 떠나버렸대요. 그게 12해 전 12년 전. 떠난 지 7, 8년을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갑자기 중국 상해에 와 있노라 기별이 전해졌다. 그러고는 소식 없다가 3년 만에 한국에 다시 왔단 소리죠. 10여 년을 저희 말 맞다나 동양상국물 골골 먹고 다녔으면서 별로 이 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뭐 바뀐 게 없어 보인다는 거야. 행색은 양복 누더기에 볼 껴진 구두짝 꿰고 들어서는 모양이 군데군데 뭐 기원은 났대요. 빵꾸난 거 막 때우긴 했으나 빨아서 달인 무명 고위적삼을 입고 고향에 떠날 적보다는 차라리 초란 것 같다. 뭐야, 더 병신이 돼서 왔다는 소리거든요. 라고 지금 서술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봐. 서술자가 그래서 서술자의 중간적대도 드러난다고 했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술자가 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늙은 어미와 젊은 가속이 뭡니까? 아내나 주말이래요. 뼈품으로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굶으며 하면 한 1년 빈둥거리고 쳐놀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번엔 처자식 데리고 서울로 왔대요. 그러니까 뭐야, 이 새끼 가장으로서의 면모도 없어요. 불성실하고 책임감도 없어요.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저동 빗달에 다 찌부러진 행랑빵을 얻어 살면서 처음 1년은 용산 있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고, 이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화가 조금 더 진보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용산에 있는 뭐 미군 기지 같은 데에서 또 영어를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보수 받으면서 또 일을 했겠지. 그렇게 또 1년이 그것이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미천삼아 구두 직공으로 구두방을 다리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트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두방이 너날 것이 문을 닫는 바람에, 그러니까 일본이 다 물러가면서 또 구두 맡긴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엔 괴짝 한 개 걸머지고 신기료 장수로 나서고 말았다. 신기료 장수, 헌신을 깨며 고치는 일, 그러니까 그 신발 고치는 사람이란 소리죠. 그래서 골목골목 돌아다가 혹은 종로 복판에 한 길에가 앉아 신기료 장수 하자니 자연 서울 온 고향 사람의 눈에 조용조용 뜰 수밖에. 소식이 고향에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칭찬하고 저마다 저 새끼 뭐 병신 됐네 라고 빈정거린대요. 일본으로 천국으로 15년 타국바람 쏘이고 온 놈이 저기 뭐야, 부전자존이로만. 아버는 집중 장수, 자식은 구두 입는 장수. 아마 신발 명당에 무덤을 썼든감. 이렇든 근지는 미천하고 속에 든 것 없고 카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화라는 것이 고작 거리에 앉아오는 사람 가는 사람 헤어지고 고린내나는 구두짝 꿰매어주고 징박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천업이라고 하던 그 콧빗둘이 삼복이었다 하면서 삼복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뭐야 백주사가 저 새끼 개구리가 올챙이 저걸 생각 못하는데 발칙한 놈, 고약한 놈. 왜? 그러니까 백주사는 지금 겉으로는 막 살살살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러고 있죠. 면종복배죠. 백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분개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러던 콧빗들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일 명당을 들었단 말인지 무슨 조알 지녔단 말이지. 몇 달 만에 이렇게 훌륭이 되고 부자가 되고 미시다방인지 구리다방인지 하고 되어 가지고는 온갖 호강 다 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이거는 언어유희래요. 미시다방 미스터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유희. 그래서 기광이 나서 막 이러니 구어적 표현.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였다. 아마 내가 봤을 때 미국한테 또 붙은 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역관으로 하면서 큰 돈을 또 만졌나 보죠. 사람 운수는 참 모르는 일이야. 백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단복도 아니치 몰랐다. 커피들이 삼보이의 눈부신 발씨는 그러나 백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 바람이 났다던가 초화를 지녔다던가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오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다.
다몬몸해지는 제주 가운데 총기가 좀 좋아서 일찍이 영어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일종의 특수 조건은 없던 바는 아니지만 하고 잠깐 중략인데요. 필기할 게 뭐가 있을까? 여기 있죠. 둘 다 풍자 대상입니다. 미스터 방은 여기 보이죠. 해방 후 미군에게 붙어서 부하 권력 소유. 백주사는 일제감적기에 친을 행위. 얘도 외세, 얘는 일제. 그래서 둘 다 결국엔 뭐냐면 공통점 이겁니다. 기회적으로 행동하여 이익을 취하고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들을 풍자. 그래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 당시에 이런 새끼들 너무 많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백주사는 친일, 미스터 방은 미국한테 붙어서 또 쫄랑쫄랑하고 그런 것들이 다 풍자 비판적이라는 소리죠. 왜냐면은 이 새끼가 그렇다고 막 이런 권력을 또 막 함부로 휘두르니까요. 그 다음에 신기루 양수하던 방산복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해방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 아이 이거 뭐야 방산복이잖아. 왜? 자 비판점이죠. 개인의 이익을 중시합니다. 누구? 방산복 미스터 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미군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것으로 통역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미국 장교인 에스소에게 접근한 방산복은 그의 통역이 되면서 미스터 방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미스터 방은 에스소를 등에 업고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해방이 되면서 친일 행위로 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된 백주사는 미스터 방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복수를 부탁해요.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 방.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거 다 재산 빼앗은 놈들한테 복수해달라고 합니다. 친일파였던 놈이 있는 말 없는 거 부탁하며 일장 경과 설명하며 백주사는 끝을 맺었다. 어찌된지 그놈들 말이네. 그놈들 한 놈 남기지 말고는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과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꿀한 추광국 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로 되찾고 집화관 세간 쳐부신 것 말끔히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재산 절반 도놔주면서 절반 여보댕 미치다 방. 자기 세간 다 뺏은 놈들 있죠. 걔네한테 복수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백주사도 나쁜 새끼예요. 친일파였던 새끼가. 이것도 쓰시고 오브콜스 염려 마슈.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만 한번 딱 얘기하면 기관총 들으면 MP 밀리터리 폴리스 헌병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 끌어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묻는겁니다. 쑥밭을. 허세죠 씨바. 족도 없으면서. 자 이 부분 여기 허세가 드러나는 부분. 이런 애들을 제일 경계해야 돼요. 어딜 가든 있어요. 대학교를 가든 군대를 가든 어느 집단을 가든 있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면 돼요. 자 땡큐. 백주사는 복수해주는 광정을 선의 연상하면서 상상하면서 미스터 박의 손목을 덥석 잡는다. 백골난망이겠네. 뼈에 사무치고 정말 평생 잊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슈. 자네라면요 어련하겠나. 흰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고만다 제발이요. 레전드. 미스터 방은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먹어 꿀꺽 양치를 한다. 근데 웬 버릇인지 이건 서술자의 평가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서술자의 평가니까 뭐겠어요?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쵸.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 왜 지가 뭔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세련된 사람에 대해서 유난스럽게 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고는 양치물을 처치하려고 휘둘러보다가 일어서서 노대로 베란다 얘기하는 걸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베란다로 성큼 나간다. 노대는 형광정통이었다. 그래서 뱉어요. 근데 레전드죠.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식물을 노대하려 쫙 뱉는 순간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에스소이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다 말고 뒤로 서너 걸음 물러나 헬로 부르면서 그 얼굴에다가 양치물이 쫙 된 거죠. 희화화죠. 이거 우스꽝스러운 그죠. 에이!
놀라 즐겁을 하였으나 이미 배 터진 양친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폭포, 이거 과장법이거든요. 백절폭포로 내려 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소의 얼굴에 정통으로 가 유대빌. 내가 봤을 때는 유대빌이 아니라 이 마더버커라고 했을 텐데.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에스소이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병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어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쌍놈의 자식 하면서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죠. 미스터 방이 몰락이죠. 어퍼컷으로 한 대 쳐 맞았대요. 싹싹 비는데. 그래서 이거 봐. 백주사 달리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왜? 얘한테는 싹싹 빈대요. 허둥지둥 와서. 그래서 이런 기회주의자가 몰락한다라는 거. 여기 부분 있죠. 결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반전을 통해 미스터 방의 부하경이 험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나머지는 문학이다 보니까요. 일제강점기에서는 이제 백조사가 나쁜 새끼였고 해방 후에는 그 미스터 방 같은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회주의자 새끼들이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웠다라는 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을 했다라는 게 비판받아 마땅한 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이런 거. 이거는 이제 풍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죠. 미스터 방과 백조사를 통해 풍자하고자 하는 것, 이게 나는 핵심이야. 이거 예시답 있죠? 여기 한번 외워버려. 외우세요. 여기서는 이제 미스터 방으로는 뭐 조국의 독립과 같은 공덕적 삶의 의무보다 개인적 삶과 이익을 중시하고 기회주의 행동을 능력지 않게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인물의 자익에서 풍자. 그러니까 요거야 이거. 이게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권력의 기생 이런 거. 그 다음에 백주사는 일제강점기의 칭일행에 기대어 부귀영화, 그리고 반성 없이 권력의 아부, 그런 탕수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풍자, 이런 것들. 내가 봤을 땐 요거 두 개가 핵심입니다. 요거 두 개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장면에서 풍자를 왜 눌렸어요? 상황적 아이러니가 이제 그 반어거든요. 반어. 패러독스가 역설이고 아이러니가 반어인데 상황적 반어를 통해서 미스터 방의 몰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해학적 분위기, 미스터 방을 기화와 그래서 풍자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나머지는 여기는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른다 미스터 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